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 매매의 어떤 공부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어떻게 매수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잡아 봤습니다. 여러분이 뭐 몰빵 매수도 많이 하시고 분할 매수도 많이 하시는데 그 매수에 인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횟수별로 균등 매수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인제 피라미드식으로 매수하는 게 맞냐, 요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인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매수 방법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어떤 '매수 방법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의 어떤 미래를 우리는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인과관계 없다.' 근데 자꾸 인제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A면 B다 식으로 어떤 단선적인 그런 사고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 굉장히 시원해져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인제 '에어컨을 키면 기분이 좋아진다. A면 B다.'라는 어떤 인과관계를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환경이 겨울이 됐어요.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에어컨을 키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불편해지겠죠, 컨디션이. 요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떤 단선적인 어떤 인과관계, 단선적이라는 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제 주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어떤 하나의 X 값만으로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올 것이다. 요런 건 굉장히 피해야 될 발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유연한 발상이 중요하다. 유연한 대응,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하는 분들이, 공부 잘하면 인제 뭐 주식도 공부해 가지고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고지곳대로 좀 뭐랄까 교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대로, 책에 나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예. A는 B다 식으로 뭔가 강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부러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제일 현명하냐, 우리는 인제 매수를 할 때나 매도를 할 때나 호가창이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을 얼마나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실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연한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인제 의문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모든 어떤 요소들, 결과들, 그리고 차트에 찍히는 모든 캔들은 또 수많은 어떤 그 원인이나 근거들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는 것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시장이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제 미국장 인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에 인제 프리장 시간이면은 이제 6시 부터 한 뭐 11시 반까지니까 고때는 아마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제 매수하려는 종목이 있으면 어떤 중요한 뉴스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고, 어떤 인제 분위기 파악 같은 거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뭐 인제 종토방 같은 데 들어가서 인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인제 그날 당일 등락률을 인제 가늠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가늠을 해 보고 '내가 매수 비중을 얼마나 들어가야겠다.' 요런 거를 인제 한번 예상을 해 보는 건데, 여러분이 인제 과거의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의 차트, 내일의 차트를 내가 예상을 해 보는 거예요. 예상을 해 보고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항상 기록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틀렸는지 그 변화율, 어떤 뭐 차이 같은 거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튜닝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게 진짜 주식 공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당일 매수가의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밴드의 폭도 중요해요. 폭도 중요해서 이게 굉장히 유망한데 좀 크게 움직일 것 같다, 변동성이 클 것 같다 하면은 매수 범위를 좀 넓게 잡을 수 있고, 좀 위험한 종목이다 하면은 어 매수 범위나 어떤 손절 라인을 짧게 짧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평단가로 어떤 수익이 결정이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안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매수 범위 하단에 인제 손절선을 보통 설정을 하게 되는데, "손절 라인은 가급적이면은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1번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뭐 매수 비중도 있지만은 손절선이에요. 그래서 미리 계획한 손절선이 있다면 거기를 뭐 지나갔을 때 또 다른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 2 차, 3차 손절 라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불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리 정해 놓은 수익이 달성되면 일부 매도를 실현해야죠. 그래서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를 팔까? 50%를 팔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한꺼번에 팔라고 강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되고 그 상황이 좋다면은 쪼끔 더 쪼금만 팔고 이제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고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하면은 뭐 전량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이건 심리적인 건데 내 심리적 시그널과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제 손실이 자꾸 나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어 공통점이 있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랑 시장이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져 버리고 내가 팔면은 또 어떻습니까? 올라가 버리죠. 그럴 때는 반대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날은 뭐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마음을 비워 버렸어요. 아무 욕심 없이 그냥 마음을 비웠는데 의외로 그냥 기대 이상으로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고런 걸 항상 따라갑니다, 심리적인 거를. 그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자만의 판단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과거의 데이터 이런 거를 인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건 사실상 심리적 거품이죠. 그래서 반대로 공포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고 요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인제 최악의 매수법 네 가지를 한번 꼽아 봤는데요. 첫 번째 몰빵이에요. 몰빵은 뭐 사실상 도박이고 뭐 어떻게 뭐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몰빵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런 뭐 대책이 없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분석 없이 덥석 무는 거예요, 분석 없이. 그래서 내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왜 틀렸는지 나중에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드백 없이는 어떤 성장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1번 같은 테스트를 내가 예측하는 테스트를 자꾸 해 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나 스스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없이 매수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드시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매수를 걸어 놓고 다른 일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호가창에 짜르르 이렇게 걸어 놓고서 그냥 자 버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밑으로 계속 인제 주가가 꼬라박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다 사줬네.' 다 사줘서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전에 매수 걸어 놓은 거를 다 취소를 하고 주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20 선이거든요. 20선 하단에서 기도하면서 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안 될 것 같은 일을 기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 선이 꺾인다. 항상 중요한 건 20 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어떤 기울기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올라간다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겠죠, 상승률이. 이렇게 된다면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죠. 그건 그 접선의 기울기죠. 그게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뭐 첨언을 하자면은 그 좀 중수 이상 이제 고수를 바라보는 분들은 어떤 시장 대비 알파, 베타, 세타 값도 한번 추정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인제 알파라는 거는 초과 수익률이죠. 내가 지수 대비해서 이 종목으로 이 포트폴리오로 얼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베타 값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단타 치려고 하는 그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 변동성이 몇 배나 되는지. 그다음에 세타 값이라는 거는 시간이죠, 시간. 이거 인제 수익을 내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요런 것도 기록을 해 나가면은 굉장히 여러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자산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깐요. 뭐 중수 이상인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분할 매수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주식은 항상 대응이죠. 대응이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얼마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돼.' 요런 거 인제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는 있어요. 가설을 세울 수는 있지만 일단 장이 오픈하고 나면은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유연한 전략, 유연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